안녕하세요. 하이포로트 원장 박준성입니다. 오늘은 좀 쓰리피스 정장을 입어봤는데요. 자켓은 더워서 잠깐 벗어줬습니다. 사실 불편해서 잘 입지는 않는데 이렇게 입으면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어머님들 그래 아이들도 조금 더 좋아할까 싶어서 집중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입어봤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원칙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해서 가르치자면 제가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상 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또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원칙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특히 이제 외국 국제고 어머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고에 지원하는 경우, 이제 국제고에 지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사고에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자, 외국부터 볼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어떤 말씀하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외고 지원할 건데 그럼 아무래도 외국어랑 관련한 직업을 써야겠지요? 외국어와 관련한 진로나 직종을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해야 될까요? 혹은 국제고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국제 계열이랑 뭔가 관련된 일만 적을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사고도 되게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자사고 중에 대표적으로 용인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진학률이 가장 높죠. 아이들이 전국에서 손에 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의사라는 진로를 적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 라고 하시는데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물론 이제 큰 틀에서 교육적 방향이 다 다르죠. 학교마다. 외국어는 외국어 인재를 기르는 것이 목표였고 국제고는 외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탐구 과목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고 자사고는 자유로운 사립학교로서 학교마다 목표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각 학교가 가진 큰 틀에서 교육적 방향과는 맞는 직종이나 진로를 적어야겠죠. 당연히. 하지만 꼭 우리 아이는 그쪽 방향이 아닌데 거짓말을 해서 그 틀에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걸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외국어랑 관련돼 있으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방송 PD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국제 계열이랑 잘 맞는지 모르겠어. 그럼 국제고 지원하지 말까? 근데 국제고 가고 싶다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이나 혹은 업이랑 이 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공통 분모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동적으로 이 학교가 요구하는 혹은 이 학교랑 잘 맞을 것 같은 직업이나 이런 거를 되게 한정지어서 틀을 이미 지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직업 혹은 관심 있는 분야나 이 학교랑 엮으시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과거에는 외고에 간다면 외고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외국어 중심의 진로가 90% 이상이었고 국제고에 지원한다 그러면 국제 변호사 혹은 국제 변리사 혹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직업이 9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직업이 다양해졌죠. 또 기술의 변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혹은 K-팝의 변화 혹은 사람들의 니즈의 변화,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더 많은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고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학교에서 선호했던 직업만 써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를 써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여학생은 이제 동탄국제고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뮤지컬을 너무 좋아했어요. 뮤지컬을 기획하는 걸 좋아했던 거죠. 근데 얼핏 보면 뮤지컬이라는 거는 예체능과 관련한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예고가 조금 더 잘 맞겠네라는 면접관 입장에서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국제 계열, 왜 국제고의 교육이 필요한지를 가져와서 이 진로를 엮은 거죠. 또 하나 외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되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프로파일러를 적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자의 심리를 추적하고 그 범죄자의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범죄를 일으킨 동기, 그 다음에 어떤 피해를 입혔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그 사고를 일으켰는지 추정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직업인데요. 이 직업을 외고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는 이런 직업을 썼어야 돼라는 암묵적인 합의나 편견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면접관들과 사회가 또 학교가 요구하는 직업의 폭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고에 지원한다고 해서 외고에 맞는 직업, 국제고에 지원한다고 해서 국제고에 맞는 직업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거기에 맞지 않는 아이일지라도 일단 거기에 끼워 넣어서 합격을 시키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외고랑 국제고랑 뭔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그 학교에 정말 가고 싶다면 내가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진로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 경우에 나만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음에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나만의 이야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굳이 영상으로까지 찍을 내용인가요? 라고 하시지만 본인만의 이야기를 적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떨어집니다. 매년 수천 명이. 자, 그러면 어떻게 나만의 이야기를 적느냐? 일단 잘못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통은 이런 얘기를 많이 가져오십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했는데 너무 잘했다. 뛰어난 재능 두각을 보였다. 혹은 수영을 했는데, 혹은 축구를 했는데, 농구를 했는데 이걸 너무 잘했다. 엑셀런트 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 자소서에 쓸 수 없겠느냐? 쓸 수 있겠지? 하고서 써오세요.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중학교 정규 교과 활동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은 학습과 나를 엮어야 돼요. 다시 학습을 중심으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뭘 중심으로요? 학습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작년에 이제 외대부 합격한 여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가 1학년 때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과학 관련한 잡지였는데 잡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블랙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블랙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아이가 독서를 개별적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그런데 블랙홀이랑 우주 관련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혼자 공부하지 말고 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동아리에서 같이 탐구해야지 집단지성 발휘해야지 이렇게 학습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과학적 탐구를 직접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탐구도 직접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의 진로가 조금 더 구체화되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우주공학자가 될래? 이렇게 자기 진로를 적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에 적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보통 제가 800에서 900자 많으면 1000자 정도 적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문단, 2문단, 3문단을 자기주도 학습에 적었습니다. 다시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수영을 했고 피아노를 했는데 너무 잘했고 내가 국어 공부를 했는데 국어 공부를 너무 잘하고 문법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호기심이 들어서 이런 책을 읽었고 이 책을 읽다 보니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같이 탐구하기 위해서 뭐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동아리 안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집단지성을 발휘해 모든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들을 발견해낼 수 있었고 더불어 새로운 지식들을 공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학년 때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우주공학자라는 나의 꿈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학습을 중심으로. 개인적 일화가 아닙니다. 학습을 중심으로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만의 이야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항상 학습을 중심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린 내용일 텐데 좀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낯선 분들은 이전의 영상들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기소개서 쓸 때 수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그 학교가 좋아할 것 같은 직업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다. 대신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통 지점을 잘 만들어서 지원 동기나 혹은 자기주도 학습에서 잘 어필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 운동하고 스포츠하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직접적으로 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탐구를 했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나씩 풀어내는 겁니다. 다시 학습을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학습을 중심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때 일단은 자기소개서 쓰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 혹은 상담 문의가 요즘 너무 많은데요. 뭐 그냥 밑에 카카오톡이나 혹은 블로그 통해서 문의 방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포르트 원장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